네, 입주 지연으로 계약 해지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을 정리를 했습니다. 저희 법인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유의 단체 소송을 진행하면서 많이 물어보시는 거 위주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네, 이길 수 있나요?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자, 입주가 지연돼서 계약 해제를 한다라는 거는요, 공급 계약서에 적혀 있어요. 공급 계약서에 입주 예정일은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그 날짜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들 많이 정해 놓습니다. 이런 거를 해제권 중에서도 약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계약서에 정해져 있는, 그래서 약정 해제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계약 해제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이런 류의 소송에서 시행사 측에서 가장 많이 하는 답변은 이겁니다. 불가항력으로 입주가 지연되고 있다. 여기서 불가항력이라고 이제 주장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뭐 자재 수급이 되지 않았다. 아니면 뭐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 아니면 물가가 너무 상승했다. 아니면 뭐 민원이 들어왔다. 산재가 발생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데요. 법원은 이 불가항력이라는 걸 굉장히 제한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이 불가항력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불가항력 정도의 수준이 되려면 우크라이나에서 건설 현장이 있는데 거기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다. 이 정도가 돼야 불가항력으로 보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중도금 대출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이런 계약들은 주로 계약금을 자기 돈으로 내고 중도금 같은 경우는 시행사가 주선해주는 은행에서 일괄 대출들을 받으시거든요. 그러면 중도금 대출 은행이 나를 거치지 않고 시행사에 중도금을 바로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입주가 지연돼서 계약 해제를 하려고 보니까 이미 계약금 플러스 중도금까지 지급이 다 된 상태죠. 그래서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니까 이 중도금에 대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는 은행과 나의 관계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류의 소송을 많이 진행해 본 변호사님들은 이제 노하우를 갖고 계실 텐데요.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송을 그 은행을 끼워 넣어서 진행을 합니다. 이건 이기기 위한 소송이라기보다는 은행 빚을 갚고 있지 않으면 나의 신용 점수가 하락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신용 점수를 하락시키지 않기 위해서 하는 소송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소송을 제기를 하면 중도금 대출 은행에서 문자가 와요. 그래서 지금 그 상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미상환으로 정보 등록하는 걸 유예를 시키겠다라고 답변이 오거든요. 그리고 이런 소송을 하면 소송 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중도금 대출이 해결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런 건 많이 해본 전문 변호사들과 상의를 해보시면 답을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세 번째는요, 시행사가 이렇게 준공이 지연되고 있으면 이제 수분양자분들께 오셔서 동의서를 하나 써달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손해배상금으로 얼마를 드릴 테니까 계약이 계속 유효한 걸로 하고 그리고 입주 예정일을 좀 미루는 걸로 그렇게 해도 괜찮다라는 동의서를 하나 쓰자고 하거든요. 물론 써주셔도 됩니다. 근데 내가 입주 예정일이 지연될 경우에 약정해제권을 행사하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면 이런 동의서에 함부로 서명을 하시면 안 되시겠죠. 근데 만약에 동의서에 서명을 했다. 라고 하면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되느냐라고도 또 물어보시는데 동의서에 서명을 했다라는 거는 애초에 그 계약서에 약정 해제권이 언제로부터 뭐 3개월이 지연되면은 계약 해제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권리는 포기를 하신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계약을 해제하겠다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동의서를 써줄 때 언제까지는 가능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또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 해제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계약 해제권은 약정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사유로 이제 계약 해제를 할 수가 있고 약간 성질이 달라져요. 네, 네 번째는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약 해제를 하게 되면 나는 얼마를 돌려받는가라는 걸 또 많이 물어보세요.
첫 번째는 시행사한테 준 분양대금입니다. 계약금을 줬으면 계약금, 중도금까지 줬으면 계약금 플러스 중도금을 돌려받겠죠. 그리고 여기에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언제부터 붙느냐? 내가 돈 준 날 바로 다음 날부터요. 소장을 접수하는 날까지는 연 5%가 붙고요. 그 다음부터는 소송을 제기를 했으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연 12%가 나옵니다. 이 금액이 적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위약금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줬던 돈을 돌려받는 것 말고 플러스 알파로 위약금이라는 걸 받을 수가 있어요. 통상은 이게 계약서에 정해져 있거든요. 계약서의 해지 파트를 보시면 이런 일이 생길 경우에는 계약을 깬 책임이 있는 사람이 얼마를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보통은 분양대금의 10%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승소한 사람은 패소자에게 소송 비용을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실제로 내가 쓴 비용 다 주세요가 아니고 법이 그 상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1억 원을 달라라는 소송이라고 치면요, 법에서 인정하는 소송 비용은 약 8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판결에서 이기고도 시행사가 돈을 안 주면 어떡하나요? 라고도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고를 시행사로 잡을지 아니면 신탁사로 잡아야 되는지 아니면 둘 다로 잡아야 되는지도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것도 계약서를 보고 이제 변호사들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쉽게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공급하는 자에 적혀있는 이름으로 피고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신탁사가 피고가 되면 아무래도 돈 받는 게 조금 더 유리하겠죠. 네, 그리고 피고를 이제 시행사만 했다라고 하더라도요, 신탁사 계좌로 이제 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신탁사가 나중에 시행사한테 정산해줄 정산금 아니면 뭐 줄 돈을 미리 묶어놓는 가압류를 해서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입주 예정일이 늦어지고 있는 현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분양자가 이제 선택권을 가지게 된 거죠. 계약을 유지할지 해지할지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소송으로 가게 되면 오늘 같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